성인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흔히 저지르는 큰 실수들입니다. 정말 많은 부모님들과 자녀분들이 현실에서 겪는 문제들인데요. 심리학적, 사회학적 연구들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니 가족마다 처한 상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라면 이런 부분은 우리 집에도 적용하겠구나 하며 듣고, 자녀분이라면 우리 부모님이 이런 실수를 하고 있구나 하고 이해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 자녀의 경제적, 잠정서적 독립을 과도하게 방해하는 실수. 첫 번째로 꼽을 실수는 자녀가 이미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취급하면서 모든 것을 대신해 주거나 통제하는 경우입니다. 예시로 대학을 졸업해 취업한 자녀가 있음에도 부모가 같이 살아야 한다, 용돈을 달라, 네가 집 떠나면 배신이다, 이러는 경우가 있죠. 또는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네가 어려우면 다시 우리 집 오면 돼, 돈 필요하면 달라, 해처럼 과도한 헬리콥터식 보호도 문제입니다. 여기서 철학자 장 자크 루소의 말을 빌리면 인간의 자유는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때 빛난다. 자녀도 이미 어른이라면 자유롭게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부모가 너 아직도 어린애야 하며 20살, 30살 넘도록 과잉보호하면 자녀는 사회에 나가서 고생하게 되거나 부모에게 빚진 감정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연예인 사례로는 예전에 배우 이병헌 씨가 인터뷰에서 부모님께서 내가 독립해 나가는 걸 처음엔 심각하게 반대했었다. 하지만 홀로서기를 시작하고 나니 부모님도 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이해해 주셨다라고 한 적이 있죠. 이처럼 부모가 독립을 허용해 줘야 자녀도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나가 하며 밀어내듯이 해서는 자녀가 상처받을 수 있으니 적절히 대화하며 너의 삶을 지지한다, 힘들 땐 얼마든지 요청하되 대신 네 인생의 결정권과 책임은 내 몫이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게 좋아요. 부모가 인생 선배로서 도울 수 있는 건 조언과 응원, 그리고 가끔씩의 안전판 정도이지 모든 것을 일일이 간섭하는 건 실수라는 겁니다. 둘, 자녀의 인생을 내가 투자한 사업처럼 여기고 대가를 요구하는 실수. 두 번째 실수는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너에게 학비 대줬으니 너는 나를 평생 봉양해라, 너 결혼자금 내가 대줬으니 내가 평생 내 말 들어야 한다, 이렇게 자녀를 마치 투자 수익처럼 취급하는 경우입니다. 댓글 중에서도 내가 키웠는데 이게 다 내 덕분이니까 집 한 채 사줘야 하는 거 아니냐, 내가 돈 들였으니 넌 나한테 효도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녀 입장에선 부모님이 원해서 낳았고 내가 태어나 선택한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빚진 기분을 자꾸 심어주나 라고 생각하죠.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알베르 카미가 사랑은 결코 거래가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준 것은 투자가 아니라 사랑과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죠. 물론 자녀가 자라서 부모에게 감사의 마음을 자연스레 표현하면 좋지만 내가 했으니 네가 해라는 식의 거래관계로 전락하면 서로 불행해집니다. 연예인 예시로 가수 싸이가 한 인터뷰에서 내가 부모님 도움으로 유학 갔지만 오히려 마음의 빚이 커서 힘들었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결국 부모 도움은 부모의 선택이니 그걸 대가처럼 요구하면 자녀가 부담과 죄책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셋, 자녀와의 대화에서 감정 쓰레기통처럼 쓰거나 존중 없는 말을 하는 실수. 세 번째 실수는 부모가 자기 고민, 배우자나 친인척에 대한 험담, 스트레스 같은 것을 성인 자녀에게 무조건 쏟아내는 거예요. 내 인생이 힘들어, 너 때문에 힘들어, 네 아빠 엄마가 이래서 싫다, 이런 식으로 자녀를 감정 쓰레기통처럼 여기는 거죠. 어릴 땐 부모가 이렇게 말하면 겁먹고 그냥 듣는데 성인이 되면 자녀도 자기 문제, 자기 삶이 있잖아요. 게다가 부모가 너 내 얘기 들어주는 게 당연해 하며 하소연만 하거나 자녀가 힘들어하면 그걸 힘들어해? 내가 얼마나 편하게 자랐는데,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면 자녀 입장에선 엄마 샷바랑 대화하기 싫다가 됩니다. 유명한 명언 중에 대화는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교대로 서로를 존중할 때 진정한 소통이 된다 라고 철학자 마르틴 부보도 한 말입니다. 배우 신민아 씨가 한 예능에서 부모님이 나한테 아무리 힘든 일도
솔직히 말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까지만 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처럼 자녀도 부모의 힘든 걸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감정적으로 너무 의지하거나 과도하게 울분을 토로하면 자녀도 정신적으로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자녀와 대화할 때 내 감정을 전부 쏟아내거나 상대의 감정을 무시하는 태도를 지향하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성인 자녀의 결혼, 오직업, 오인간 관계 등에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실수. 네 번째 실수는 자녀가 이미 30살도 넘고 결혼까지 했는데도 부모가 너 배우자는 이래야 한다. 직업은 뭘 해야 한다. 내가 싫으면 안 된다 식으로 통제하려는 경우예요. 또는 내 배우자 우리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돼 하고 심하게 반대하거나 결혼 후에도 내가 도와줬으니 집안일은 내가 정한다라는 식으로 사사건건 참견하는 경우가 많죠. 방송인 이영자 씨가 한 프로그램에서 내가 원하는 결혼 상대를 찾기 힘든 이유 중 하나가 부모님의 간섭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한 적 있죠. 이처럼 부모가 자녀의 결혼이나 진로의 간섭이 심하면 자녀가 독립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부부 갈등이나 개인적 스트레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하길 스스로 배우지 않은 지혜는 남을 구속하기 쉽고 남을 구속하는 지혜는 결국 지혜가 아니다. 부모 입장에서도 내 삶을 강요하기보다 이젠 내가 네 길을 간다. 내가 혹시라도 도움 줄 일 있으면 말해 정도가 좋죠. 결혼 생활이나 직장을 선택하는 건 자녀의 인생이니까요. 5. 자녀를 절대적으로 믿지 않거나 자녀를 아예 불신하는 실수. 5번째 실수는 자녀가 이미 어른이지만 부모가 여전히 자녀를 완벽히 못 믿고 의심만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너 정말 잘할 수 있어?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라며 지속적으로 자녀를 걱정하거나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거죠. 반대로 전혀 관심도 안 두는 불신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인생 네가 살지. 난 몰라. 물론 자녀의 행동이 미덥지 못할 때도 있지만 어차피 너는 안 돼. 내가 해봤는데 안 돼라는 식으로 부모가 먼저 부정적인 말만 하면 자녀가 부모와 대화해봤자 얻을 게 없다고 느끼죠. 시인 워즈워스가 아이의 마음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깃들어 있다. 부모의 의심이 그것을 빼앗아간다라고 했어요. 성인이 된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가능성을 믿어주지 않으면 자녀는 자기 삶의 추진력을 잃고 맙니다. 연예인 예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정말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지만 손흥민 선수의 잠재력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됐다고 하죠. 혹독함과 불신은 다른 겁니다. 혹독하게라도 한계를 넓혀주는 거면 몰라도 불신으로 넌 안 된다라고 단정 지으면 자녀 성장에 치명적이란 이야기입니다. 6.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효도와 봉양을 강요하는 실수. 6번째, 자녀가 돈 벌 나이가 됐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받았던 고생값 돌려내라라며 효도를 의무로 강요하는 경우. 물론 자녀가 부모님께 감사와 효심을 갖는 건 바람직하죠. 하지만 내가 키워줬으니 네 월급 절반은 주는 게 맞다. 집 해줬으니 너희 부부는 매달 얼마씩 용돈 보내야 한다. 식으로 강제하면 자녀는 크게 부담을 느끼고 애정이 식거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효도는 바라기보다 자녀 스스로 하고 싶어질 정도로 부모가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느 댓글 보니 부모님께서 저에게는 전혀 부담 주지 않고 스스로 씩씩하게 지내시니 오히려 더 해드리고 싶어진다 하더라고요. 베토벤이 가장 성숙한 사랑은 서로에게 의무를 강요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기꺼이 내어주는 사랑이다라고 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도 의무 강요가 아닌 서로가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끔 해야 오래갑니다. 7. 자녀가 부모를 떠나가는 당연한 과정을 인정하지 않는 실수. 7번째로 꼽을 실수는 자녀는 언젠가 부모 곁을 떠나게 마련이다. 결혼이든 직장이든 해외 유학이든 혹은 그냥 독립이든 떠나갈 텐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붙잡으려는 경우입니다. 일명 빈둥지 증후군을 극도로 겪거나 네가 떠나면 난 죽어. 이렇게 감정적으로 매달리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자녀가 떠나면 부모가 허전함, 그런데 떠나야 할 시기에 붙잡으면 자녀도 삶을 제대로 꾸리지 못하고 부모 곁에서 캥거루족 잉여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경제력이 무너지면 자녀는 그제야 어찌할 바를 몰라 더 큰 고생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옛말에 새는 둥지를 떠날 시기를 안다라고 했습니다. 자녀가 둥지를 떠날 때 부모는 그래. 이젠 네가 너 삶을 찾아야지. 힘들면 연락해. 나도 내 삶 살다 가마 이래야 서로에게 최선이에요. 인도의 성자 오쇼 라즈니쉬가 자녀와의 작별은 곧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다. 부모에게도 새로운 자유가 주어진다고 한 것처럼요. 8. 사생활을 과하게 침범하고 자녀의 스케줄. 8번째 실수는 자녀가 이미 어른인데 부모가 휴대전화나 메신저 등을 몰래 본다거나 너 오늘 누구 만나러 가? 언제 들어와? 네 통장 잔액이 얼마니? 이런 식으로 집요하게 간섭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가족이니 궁금할 수 있지만 자녀가 원치 않는 사생활까지 캐묻거나 관여하면 갈등이 심각해져요. 그럼 자녀 입장에선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하면서 대화 자체를 끊습니다. 전 세계에 팬을 둔 방탄소년단 멤버 중 지민 씨가 어떤 인터뷰에서 어릴 때 부모님이 내 일에 너무 간섭하시면 점점 말이 줄고 친구나 멤버들에게만 털어놓게 됐다는 요지의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결국 사생활도 자녀에게 권리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다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궁금한 부분은 묻되 자녀가 불편해하면 강요하지 말고 스스로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내 사생활이니 네가 결정해라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자녀가 오히려 신뢰해서 나중에 알아서 털어놓는 경우가 많죠. 9. 자녀에게 넌 우리 가족 사업, 대를 이어야 해 등 부모 뜻대로 진로를 강요하는 실수. 9번째는 부모가 가업이라며 네가 내가 하던 일 이어라, 의사 집안이니 넌 의대 가야 한다 식으로 무조건적으로 자녀 진로를 정해주는 거예요. 물론 진짜 가업을 이어받고 싶고 자녀도 원하면 좋죠. 하지만 자녀 뜻이 아닌데 부모가 이건 너를 위한 거야. 우리가 네 미래 다 설계해놨어 하면 자녀는 자아 실현을 못하게 됩니다. 심리학자 아들러가 인간은 타고난 능력을 발현해야만 삶의 의미를 찾는다. 억압된 재능은 결국 불행을 야기한다고 했어요. 부모 뜻대로 자녀 진로가 정해지면 자녀가 성공해도 진짜 행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연예인 박성광 씨도 개그맨 되기 전 부모님이 안정된 직업 가져라 하고 반대했는데 결국 본인 길로 가서 잘 됐죠. 그럼 부모 입장에선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나? 다만 조언이지 결정은 아니라는 것. 자녀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고 때로 틀릴 수도 있지만 그 책임을 자녀 스스로 지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10. 부모가 스스로 노후 대비 없이 자녀에게 전부 올인한 뒤 돌려받아야 한다고 집착하는 실수. 마지막 10번째. 부모가 자신의 노후 준비를 전혀 안 하고 모든 돈과 에너지를 자녀에게 쏟아부은 뒤 이제 내가 은퇴했으니 네가 부양해라고 강요하는 유형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런 걸 당연하게 여겼죠. 그런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자녀들도 경제적으로 빠듯해요. 자기 가정도 부양해야 하는데 부모까지 책임지긴 힘들 수 있죠. 그렇다고 자녀가 부모 부양 절대 안 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부모가 먼저 자기 노후 대비, 예를 들어 작은 집 하나 마련하고 기초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걸 준비해 놓으면 자녀와 관계도 훨씬 좋아집니다. 자녀가 부모님 힘드시겠지 하고 여유가 되면 도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부모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으니 서로 마음 편하죠. 경제학자 이헌재가 경제는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인생 과목이다. 부모든 자녀든 각자 자신이 설계해야 하고 누구에게도 일방적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어요. 부모로서도 나이 들면 자식이 나를 당연히 돌봐야지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내가 한다. 자녀는 자녀 삶이 있으니 내 노후도 최대한 챙겨야겠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길게 10가지 정도 이야기해 봤습니다. 요약하면 성인 자녀들에게 부모가 하게 되는 대표적 실수들은 하나, 자녀의 독립을 가로막고 과잉 보호하는 것. 둘, 자녀를 투자 대상으로 삼고 대가를 요구하는 것. 셋, 감정 쓰레기통 삼아 주입만 하고 자녀 고민은 외면하는 것. 넷, 결혼, 팥직장, 가인 간 관계를 간섭하고 통제하는 것.
5. 자녀를 신뢰하지 않고 의심만 하는 것. 6. 효도를 의무처럼 강요하는 것. 7. 자녀가 떠나가는 과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 8. 자녀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범하거나 간섭하는 것. 9. 진로나 가업 승계를 강제하는 것. 10. 부모 본인 노후 준비 없이 자녀한테 전부 올인하고 나중에 돌려받으려는 것. 이런 실수들의 공통점은 결국 자녀와 부모 둘 다 괴롭다. 자녀가 부모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해도 부모가 안 놓으니 갈등 생기고, 부모님은 내가 다 해줬는데 왜 너는 내 뜻대로 안 되냐 하고 서운해합니다. 자녀도 부담스럽고 부모도 섭섭해지고 결국 서로 멀어지거나 싸우게 되죠. 성인 자녀와 건전한 관계를 맺으려면 부모가 자신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살아가면서 자녀가 자유롭게 독립하고 책임질 수 있는 길을 함께 열어주는 것이 핵심이에요. 가수 김동률 씨도 한 인터뷰에서 부모가 내가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해주었고 그 덕분에 스스로 음악 세계를 확장했다고 했습니다. 마무리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결코 영원한 건 없다. 함께 했을 땐 최선을 다해주고 떠날 땐 격려해주고 독립했으면 축하해주고 서로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며 의지할 땐 도우면 된다. 지나친 집착이 결국 부모에게도 고통, 자녀에게도 구속이 될 테니까요. 오늘 내용 정리해서 다시 말하면 부모님들도 자녀에게 지나치게 많은 걸 바라거나 의존하면 안 되고, 자녀들은 또 부모님과 열린 대화를 하되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부모에게는 적당한 거리를 지켜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이미 크게 실수한 것 같다 하실 수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나가면 늦지 않습니다. 연극처럼 한번 시도해보는 거예요. 그래, 네 인생이니 네가 결정해. 엄마 혹은 아빠는 너를 믿는다. 이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 엄청난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줄 수 있고 부모의 인생에도 새로운 국면을 가져다 줄 겁니다. 이상 건정맨이었고요. 정말 중요한 주제라 자세히 다뤄봤습니다. 강의가 길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스트레스 안 주고 기쁨과 응원만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길 바랄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저희는 또 다른 좋은 이야기로 만납시다. 고맙습니다.